안녕하세요. 최강석과 함께하는 양원의 소송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최고의 변호사님 최광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머리 자르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방송한다고 방금 자르고 왔습니다. 방금 자르셨습니까? 예, 뭐 투자가 있어야 결과물이 좋죠. 잘생기셨습니다. 네. 제 주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멋있게 잘생기셨다고 변호사님이. 아직 공무원을 안 하는 사람 같다고. 아직 미혼이라고 좀 소개를.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또 나눌 대화는 뭔가요? 예, 오늘 뭐 사건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요. 두 개라서 처음에는 변호사님께서 한 소송 이야기가 한 15개, 10개 나오겠어요 했는데 네. 풍족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분량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두 개니까 이제 일단 철거하는 민사소송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철거소송부터. 자, 이게 지금 철거 소송, 민사소송, 법원 홈페이지 자료인데요. 네네네. 나의 사건 검색이죠. 검색.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시송달 다 끝났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만나기죠. 변론 이제 네. 기일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예. 날짜가 이제 잡혔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날짜가 아직 안 잡혔을 때 같은데. 네, 맞아요. 날짜가 잡혔고. 네. 그 다음에 날짜가 한번 봅시다. 날짜가 지금 8월 18일. 네. 3시 30분. 네. 요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방청하러 오시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렇게는. 날짜 잡혔고, 그 다음에 감정인이 선임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 기일 이후에 좀 변동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요 감정 부분, 감정 절차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데. 네.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네. 제가 경매할 때는 감정평가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감정평가서 많이 갔는데 네. 제가 신청한 건 처음이라서. 그렇죠. 네. 요거도 지금 이 감정은 이제 우리 지료 감정. 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건물주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인한테 뭔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돈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청구에서 입증을 위한 차원으로 감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제 우리가 해서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조금 이제 재판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뭐 증거 신청이 꼭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죠. 상달이나 아니면 아니,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뭐가 이렇게 감정 신청을 합니다라고 이런 절차 이렇게 이제 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아닌 곳에 그러니까 서면으로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소장 내자마자 바로 감정 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5월 초였는데 조금 이제 법원이 늦게 채택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날짜는 지금 8월 18일로 잡혔는데 그 전에 채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벌써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왔었어야 돼요. 채택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8월 18일 날짜 돼서 그때 가서 감정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늦잖아요. 그렇죠. 지금 5월달 재판 소장 넣었는데 첫 기일이 지금 8월 18일로 잡혔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뭐 상대방도 답변 없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재판이 루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 입장에서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요령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소정외로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정이 아닌 곳에서 소정외로 하는 증거 절차를 조금 빨리 밟아두는 게 좋아요. 일부러 좀 빨리 하고 늦신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 신청. 그렇죠. 재판부에다가 네. 뭐 변론기일 잡기 전에 요거는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또 기계적인 어떻게 보면 땅 가진 사람으로서 내 땅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 상대로 뭔가 지료 청구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데 그렇죠. 감정은 필수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 그러니까 없이는 돈을 뭐 계산할 수가 법원이 없습니다. 판결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들은 법원에서 소정외로 법정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뭐 판단하지 않더라도 아 이거는 뭐 해야 되는 절차구나 이렇게 하면은 법원이 채택을 해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았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늦었다는 소린가요? 그럼 8월 18일까지 감정이 안 나오나요? 재판은 이제 여러 번 가기 때문에 아, 8월 18일 재판이 마치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 첫 별로. 뭐 예를 들어서 제 예상에는 한 3번 정도는 더 한단 말이에요. 기일을 8월달, 9월달, 뭐 10월달, 뭐 11월달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안에는 나오죠 이미. 근데 8월 지금 해서 이제 8월 18일까지 나오느냐? 그거는 조금 미지수인데 저보다 아마 9월달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템포가 조금 빠를 수 있다. 소정외로 하면. 근데 전 좀 놀란 게 감정 금액이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경매를 좀 해봐서 경매에 감정평가서 보면 마지막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네. 일단 뭐 30, 40 뭐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비싸요?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요게 일단 법원에서 이제 감정 절차를 밟으면서 네. 우리한테 5월 3일자로 제출한. 감정신청서, 제출한 감정신청서가 채택이 됐다. 그래서 이 별지에 기재된 예상 감정료 270만 500원, 네. 요거를 납부하라라고 이제 그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돈을 내고 네. 영수증을 보냈죠. 영수증을 이렇게 납부한 영수증을 보냈고요. 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감정인 이제 지정 결정을 네, 다시 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도영 감정평가사가 네, 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웃긴 게 여기 아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그것도 깨알 같은 데는 또 관심이 많군요. 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지웠는데. 한번 더. 예. 그래요. 그 이제 조금 그냥 가의 이야기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감정인 여기 뒷부분에 있군요. 뒷부분이 이제 감정인 아까 여기 있었구나. 여기 감정을 채택을 해주면서 예상 감정료 신청서 해가지고 이분이 냈어요. 이렇게 자기가 감정할 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냈고. 이런 것도 나와요? 예.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제 그만큼 돈이 드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감정료 산정 기준에 관한 예규 이런 것도 첨부해서 내고, 그다음에 본인 이제 경력 소개하는 부분도 내는데. 저는 왜 못 봤죠 이걸요? 아마 뒤에 문서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 아파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많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감정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료가 뭐 우리 양은씨 사건뿐 아니라 대체로 법원 감정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를 많이 해요. 그게. 그래요? 네, 원래. 예. 근데 지금 그 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매할 때 시세 감정이잖아요. 경매는 시세 감정.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지료 감정인데 사실은 그 감정의 뭐 어떤 노고라든지 시간, 절차 뭐 이런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차이가 금액은 뭐 몇 배씩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일단 그 조금 비싼 이유를 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감정을 하고 나서 조금 그 때에 따라서는 이게 그 사실조회 형식으로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재판이 서로 대립돼 있는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재판에서는
조금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서로 다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부당하다, 못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사실조회나 이런 절차들을 많이 밟는단 말이에요. 또 감정인 상대로. 그러면은 그것을 대응하는데 또 시간이 든다. 이런 이제 계산도 하고, 그다음 또 때에 따라서는 감정인이 증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증인으로 불려가서 왜 이렇게 감정을 왜 했다? 이렇게 감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기도, 증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비싸게 받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그런 게 안 들어왔어. 사실조회나 그런 게 안 들어왔으면 뼈가 돌려줘야지, 그러면 리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조회는 사실은 흔하게 그러니까 왜 요런 부분을 왜 감안 안 했느냐, 요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조금 더 좀 낮거나 낮게 높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실조회는 많이들 해요. 근데 이제 그러겠죠. 그거는 사실은 큰 노고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자기 감정을 할 때 그 느낀 주관,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냥 어떤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감정인이 증인으로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감정료가 높다는 거는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25년 변호사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게 경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의 감정이라는 게 지금 패턴은 그 감정인 풀을 법원에서 만들고 딱 정해서 그 예, 중에서만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가 남부법원인데 남부법원에서 지로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50명 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돌아가면서 뺑뺑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냥 받을 만큼 받겠다. 시장 경제 원칙이 지켜지지가 않네요. 않죠. 예. 예. 요즘 변호사비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데. 맞습니다. 아니, 간병사 비용이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그래.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로 어쨌든 그 감정평가 비용이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풀을 이제 만약 이 사건, 양원씨 사건에서 감정인을 세 사람을 이렇게 그 후보로 한 다음에 각각 입찰.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기 경력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정비 이런 걸 제안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 감정 좋네요. 신청한 사람한테 이렇게 내밀어서 어떤 게 더 선택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웬만하면은 진행해 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5년 전 일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 절차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가격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패단은 사실 있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공정인데 그냥 뭐 감정인이 싸게 저가 입찰에 패 있잖아요. 저가로 들어가서 그냥 대충 감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잡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원도 좀 귀찮은 거예요. 장단점이 있네요. 뺑뺑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찍으면 되는 것을 왜 또 세 사람- 귀찮게 의견 물어보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세 사람 해가지고 의견 물어서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법원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거까지 신경 써? 막 이런 걸 그렇죠. 그렇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대체로는 그런 경쟁 입찰 이걸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회귀한 거죠 지금. 저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 가격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부당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예. 진짜 딱 보면서 아니 이거 거래된 거 몇 개 빼놓고 네. 뭐 보정값 해가지고 네. 나오면 야 그거 한번 나가서 막 그렇게 많이 드나? 그렇습니다. 간평사 이래서 시험 보나?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간평사들이 대부분 다 법원의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의 감정은 그렇죠. 비싸게 꽤나 수익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자기 뭐랄까 법원의 간평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그 이력 이것도 되고 무슨 법원에 했다. 그렇죠. 무슨 법원의 간평사다 이런 이제 이력도 되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죠. 스펙도 따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간평사들이 대부분 다 법원 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좀 약간 부당하게 나오는 것도 있나요?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온다든지 높게 나온다든지. 그거는 뭐 그 이제 돈과 감정비와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그건 어차피 이제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제도라는 제도라는 게 그런 그 감정인 뭐 특수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로 쓰면서 그걸 그 사람의 어떤 양심과 능력과 이런 부분을 믿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부당하게 누군가한테 뇌물을 먹고 그렇게 부당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죠. 법원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허위 감정하게 되면은 그 또 벌을 받거든요. 형사처벌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높고 낮고 하는 섭섭함은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돈 문제가 또 한 부분이 그 강제 집행 같은 경우도. 강제 집행. 네, 집행관이 가서 하는 강제 집행. 이제 이 사건도 이제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건물 철거 판결이 난다 그러면 네. 건물 철거 집행, 우리가 대집행 절차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집행 비용, 철거 비용들.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 높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거 내가 철거하면은 내가 철거하면 1,000만 원만 들면 될 텐데 법원 감정은 2, 3천만 원이에요, 그냥. 그래요. 왜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역시 되게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고 경쟁이 없고 뭔가 또 이렇게 집행관하고 그 공사업자하고 무슨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또 하고 그런 이제 의심을 하게 하는 조금 이렇게 친한 뭐가 좀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뭐 조금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인사해 뭐 이런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덜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행이라는 게 또 옛날부터 네. 내려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런 부분은 좀 그 어떤 그 국민의 권익 이런 부분 차원에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경쟁 체제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에요. 네. 네. 조금 뭐 억울하시지만. 네. 네.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민사 재판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 두 번째 가사. 가사. 참. 자, 이 가사 사건 법원 홈페이지인데. 네. 사인이 취소 및 네네. 이것도 이제 날짜가 8월 20일로. 네. 이틀 잡혀서. 후로 또 잡혔더라고요. 네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준비 서면을 서면을 하나 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해모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네. 준비 서면 제출했고요. 네. 또 특이하게 이게 법무법인이 네. 원고 대리인이 두 군데나 선임됐죠. 네. 원고 소송 대리인이 두 팀이에요. 네, 강모라고 하는 법무법인과 해모라고 하는 법무법인인데 왜 그런 겁니까? 좀 물어봤는데. 글쎄 그는 뭐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래도 네. 그 경험과 함께 본다면 뭐 이제 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본인 입장에서 원고 입장에서 이건 꼭 어떤 뭐 이게 승리해야 되겠다.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중복 선임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어떤 가사 사건에 따른 뭐 사행위 이런 부분이라 네. 사실은 이게 중복 선임할 만큼 사건이 복잡한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왜 지금 두 군데일까?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두 군데일까라고 하는 좀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푸신. 네, 이제 아직 이제 이제 변론을 좀 해보고 실제로 두 군데가 하는지 아니면 뭐 한 군데 선임해놓고 한 군데가 아직 사임이 안 된 건지. 여기 A라는 법인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B라는 법인을 선임했는데 A라는 법인이 이제 조만간 사임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사임결 아직 안 낸 것인지 뭐 등등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재판 진행해 가면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준비 서면은 안 봅니까? 아니, 준비 서면 한번 보시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이 서면을 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해모 법인에서 네. 준비 서면을 냈어요. 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왜 이게 사행이냐라고 하는 우리 양원 씨가 토지를 매수한 그게 왜 사행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원고 남편이죠. 남편이 그 부인 송모 씨 상대로 그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반소로 뭔가 제기한 거 보니까 송모 씨는 뭔가 반소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소송을. 아니, 처음에 이혼 소송을 하고 송모 씨가 이혼 소송을 넣고 이 이모 씨가 남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넣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요? 네,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하여튼 지금 본소하고 반소하고 네, 뭔가 네. 섞여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사행이 되냐면 그 이혼 소송 제기가 그렇죠. 토지주가 지금, 먼저 예, 12월 10일 날 냈고. 송모 씨가 12월 10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요게 계약이 지금 1월 말에 네. 됐기 한 달 때문에 뒤인. 1월 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행위의 그 어떤 그 요소로 사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시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송모 씨는 이제 이게 유일한 재산이니까 그걸 그 부동산을 금전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부분은 이제 사행이라는 건 자기는 알았을 거 아니냐. 적어도.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수익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행의 어떤 수익자인 그 양원 씨도 추정된다. 악의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들어서요. 했고, 그 다음에 더구나 이제 이게 우리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금 싸게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악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정도의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아유, 이게 그 하나의 물건이었으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이게 문제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니까 싸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돈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소송비. 그렇죠. 소송비에 이자에 지금 오늘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예, 그래서 조금 싸게 산 건데 예. 그걸 이제 사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판례를 하나 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는. 근데 그거랑 저하고는 완전 다르던데요. 네, 저는 진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판례 예를 든 거는 언니 친구한테 넘겼다가 친구가 깜짝 놀라서 다시 언니한테 넘기고 그렇죠. 아직 못 읽어봤어요. 이틀 전에 받아서 못 읽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이 사건의 쟁점 자체가 양은 씨가 사회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여부 그 여부가 쟁점인데 그 사회 여부는 사실관계 문제거든요. 우리가 법률가들이 얘기할 때 법리 판단과 사실관계 판단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관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판례를 하고 양은 씨 사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케이스 소위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전 똑같을 수는 없고. 그렇죠. 다른 사례를 들어서 양은 씨 사례도 사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본 거죠. 네. 별로 이렇게 읽을 그게 없으니까. 네네. 법리적으로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에 그 답변서에서 뭐 이렇게 중개했던 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증인으로 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방이죠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어떻게 소개를 하고 뭐 가격이 이제 적당하고 왜 조금 싸게 사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줘서 재판부가 이거는 그 뭐 이혼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물건이다 라는 부분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사행이 아니다라고 해서 승소하시는 거고 또 반대로 사행이다 그럼 이제 패소하는 거고 이런 문제지
논리적으로 뭐 법리가 어떠나 이러쿵저러쿵 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 여기 보면 추가 증거 제출 자료라 해갖고 뭐 네. 이제 매매 대금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네. 뭐 자기들이 밝힌다 그러는데. 네네. 그럼 제가 되게 유리하네요. 전 진짜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낸 게 있으니까. 뭐 그렇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정상 거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울릴 게 없죠. 네, 저는 다 울릴 할 게 수 있는데 네. 또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 송모 씨라는 사람이 어떤 아는 사람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조금 뭐 자기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싸게 넘긴 게 아니냐라고 온갖 의심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이 돈이 제대로 받은 거냐, 정상적인 거래냐, 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훑어보겠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이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딱 읽어봤는데도 별로 이렇게 쫄리지 않더라고요. 네. 내가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네. 뭐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우리로서는 좀 선명한 사건이고 크게 뭐 걱정할 것 없는 왜냐하면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예요? 네. 끝이에요? 네, 더 뭐. 네. 근데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네. 변론기를 갑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런가 안 돼갖고 법정을 간다는 게 약간 설레기도 하고. 예, 그래요. 네. 저는 뭐 그 생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 일반인들은 법정을 간다는 게 감동을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법정은 조금 그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밋밋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예. 뭐 변호사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재판의 유형을 구분하자 그러면 민사, 뭐 가사, 또 행정, 뭐 형사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 뭐 특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형사 말고는 대부분 다 서류 위주의 재판입니다. 형사는 우리가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 그래서 뭐 이렇게 검사가 또 수사기관에서 뭔가 조사해서 뭐 피의자 신문 조서, 뭐 참고인 진술 조서 이런 것들이 막 서류가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직접 법정에서 그 쟁점되는 사람들을 중심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제 증인신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신문 절차가 다른 절차에 비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방, 많다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은데 민사, 가사, 행정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류 재판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준비서면, 답변서, 뭐 소장 이런 거 다 서류로 다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정에서 그 공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법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게 조금 형사와는 다르게 좀 어울리지 않는 절차이기도 하고. 그럼 그날 가면 맞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떠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한테는 소장 내시고 그다음에 준비서면 내셨고 그다음에 감정신청서 도착했습니다 라는 정도로 판사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피고는 답변서 내셨고 준비서면 내셨고 준비서면 냈고 누구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정도 확인하고 그다음 할 주장이나 증거 있으세요? 물어보는 절차가 전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그 써온 양쪽에서 이제 써서 제출한 서류들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뭘 할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뭐 원고가 뭘 주장하고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면 몇 월 며칠자 서면을 내셨죠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은 뭐 하실 건가요? 그렇죠. 나는 다 읽고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요런 주장 하신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 가면은 민사법정이든 뭐 가사든 행정이든 다 그렇게 밋밋하다는 거죠. 그럼 서로 원고 피고 얼굴 봅니까?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 계시고 네. 양쪽 이렇게 원고 피고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변론을. 아, 그래요? 음. 얼굴 처음 보내보면 보겠네요. 뭐 이제 우리 양은 씨도 저를 대리인으로 하듯이 네. 상대방도 대리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사건하고 다르게 그 민사가사 행정은 본인이 안 나와도 돼요. 예, 대리인만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못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전 갈래요. 한번 오시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또 처음 오신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양원의 소송 이야기 7번째 이야기는 네. 준비 서면 왔고 네. 감정 신청 들어왔고 네. 또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주장을 사형이라고 주장했고 음. 저희는 이제 뭐 반박할 게 없잖아요. 이제 변론기일 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네, 일단 민사사건은 네. 우리가 그 소장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주요 피고라고 할 그렇죠. 수 있는 건물주. 건물주가 아직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할 게 없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상 답변은 이 양은 씨가 사행이다. 그래서 토지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 재판이 연기해달라. 그렇죠. 그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재판 조금 연기해달라. 이런 정도가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민사 철거 소송은 그거고 이제 변론기일 날 가면 가사, 되고 가사. 음.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할 것도 그것도 또 변론기일 날 딱 가면 되는 건가요? 가사는 이제 상대방이 소장을 냈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니까 지금 준비서면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정 가서 이제 우리가 사행위가 아니다, 사행이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거래했던 중개사를 증인 신청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이제 조금 이제 초반을 넘어서 네. 초중반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네. 변론기일 전에 또 영상을 남길지 안 남길지는 또 얘기를 해보고요. 네. 자, 7번째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